우리 아이 이가 삐뚤한데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얼굴 비대칭은 단순히 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턱관절 장애, 소화 문제, 언어 발달 지연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오늘은 소아 안면 비대칭이 왜 생기고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도 행복한 아이 치과 대표원장 이현정입니다. 치열의 비대칭은 단순히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것을 넘어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요. 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치아가 삐뚤빼뚤하면 나중에 연구치 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릴 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하지만 치아 문제는 눈에 바로 띄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쉬워서 간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아 안면 비대칭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부모님의 치아 형태나 턱뼈 모양을 담는 경우이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나 혀내 밀기 습관, 구강호흡 같은 잘못된 습관들이 치아 배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우유병을 오랫동안 물거나 턱을 괴는 습관 같은 것들도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고개를 숙이거나 삐딱하게 앉는 자세도 턱 발달에 영향을 줘서 자세성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이들의 이러한 습관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치아와 턱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과 함께 면밀히 관찰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정장치를 착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찾아내고 고쳐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열과 얼굴의 비대칭을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심미적인 문제죠. 치열이 한쪽으로 삐뚤어지면 얼굴뼈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삐뚤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래 관계에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은 외모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므로 삐뚤어진 얼굴형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주눅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심미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기능적인 문제인데요. 안면 비대칭이 심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게 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정 치아에만 또한 과도하게 힘이 가해져서 치아 마모가 빨리 오거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도 쉬워집니다. 심지어 턱관절에 무리가 가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발음이 새거나 부정확해지는 언어 발달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으로 인해 두통이나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성장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턱관절 문제는 장기적으로 안면 비대칭을 심화시키거나 두통과 어깨 결림 등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혹은 음식물을 한쪽으로만 씹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치아 비대칭과 턱관절 문제를 함께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치아 비대칭 언제 치과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비대칭은 다른 부정교합과는 달리 빨리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다라는 점이에요. 아이의 유치가 모두 나게 되는 만 3세, 4세 정도의 첫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는
아직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도 비교적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비대칭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한 턱뼈는 다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치가 나오고 나서 발견을 하면 이미 비대칭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치료가 안 될 뿐더러 치료를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성장 조절 장치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턱 성장을 유도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했다가 사춘기 혹은 성인기에 교정을 하려고 하면 이때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부모님 판단에 얼굴 형태에 뭔가 이상이 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화치과 전문의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는 우리 아이의 치아와 턱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의 치료 방법은 아이의 나이, 비대칭의 원인, 심한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어릴 때는 습관의 개선만으로 상당 부분 예방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빨기나 자세, 그리고 호흡 습관 같은 걸 교정해 주는 거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악골 성장 조절 장치나 부분 교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턱 성장을 유도하거나 억제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장치를 거부할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저희 의료진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격려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치가 다 난 후에 전체 교정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치아를 움직여서 배열을 바르게 하는 치료가 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맞춤 치료입니다. 아이마다 치아와 성장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치아나 안면 비대칭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치과로 오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상도 행복한 아이치과 이현정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